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일단 기대감, 이런 것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저점을 잡아간다라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이번에 저점을 잡아내면서 좋은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일환으로 오늘 종목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는요, SK 하이닉스와 펄 어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 셀트리온과 위메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삼성전자와 에디슨 EV 이렇게 총 6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는 조금 내려서 마감했어요. 그죠? 네, 금요일날 조금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외국인들 쪽에서는 매도가 조금 나왔던 부분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팔았다고 해서 큰 영향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부분은 지난 8월 중순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10만원 정도가 저점 라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왔던 것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3만원까지 갈 것이다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13만원까지 볼 수 있겠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지금 당장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른 건 다 뒤로 밀어놓고 생각하더라도요, 주가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고, 지금 최저점 찍은 게 이제 9만원 정도 수준인데, 이 자리가 그냥 저점이에요. 왜냐면 가장 이제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지지선 역할을 좀 할 텐데, 거기까지 다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더 내려오게 되면 난 무조건 사줄 거야. 라는 대기 물량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지금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이닉스 10만원대 아래쪽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저점에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 보시면 되겠죠. 작년에는 우리가 8만원대에 매수를 했지만 지금은 10만원대가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9만원, 10만원 정도 수준이 저점 지지라인대로 확인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지금 골든코스 나와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어떤 시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지선 다시 한번 만들어내게 된다면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지라인대가 어디요? 10만원 라인대.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쯤 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지지라인에 붙여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10만 5천원 아래쪽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 저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량의 접근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량의 접근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 어비스 한번 볼까요? 어제도 이제 게임주 말씀드렸지만, 이 펄어비스 게임주잖아요. 게임주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FT, 메타버스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기업이 지금 개발 중인 신작이 이제 도깨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이제 NFT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신작 도깨비에 대한, 메타버스 제휴 확대,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가장 뜨거운 그런 핫 이슈가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15만원. 자,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15만원이고요. 하나투자증권,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높였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의 추세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코스닥 시총 4위 정도 있는가요? 그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총 3, 4위 정도 되어 있는데,
이 흐름이 일단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은 21선 추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은 의미가 없어요. 뭐 단기적 급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가실 분들은 5일선이 아니라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 이 자리가 매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선과는 단기적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선 주의가 약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21선과 5일선 기준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시는 것은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목표 주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까지만 뭐 한 10% 정도 15% 정도 수익 내고 팔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11만원에 근접하는 자리, 즉 12만원대 아래쪽 공략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매매는 별로 권장해드리지 않죠. 왜냐면 10% 먹으려고 주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목표 주가까지밖에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게임주 대부분이 다 그런데요,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 조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아직 좋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 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금요일날 쭉 올라서 시작했다가 그냥 그대로 내리꽂는 모습인데, 자,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NC소프트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NC소프트가 지금 이런 비슷한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상한가 이후에 떨어졌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을 뿐이지,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왜 나타나느냐? 좋은 소식이 있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떴어요. 주가가 떴는데 지금 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레키로나가 유럽 승인 권고가 나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진출에 이제 청신호가 있다. 자, 이런 부분이죠. 먹는 치료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딱 잡혀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진출을 먼저 해주게 되면, 또 여기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 자체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긍정적인데, 이런 호재성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이유, 일단은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나오기도 전에 밀렸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보면 이제 단기 급락을 통해서 개파락이 떨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보다도 올라갈 때 팔자라는 이력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도가 같이 나오는 모습이었을 테고요. 자, 뭐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치료제 다른 데서도 나와 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매도를 끄집어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저점은 잡은 것 같아요. 그죠? 20만원대 이상의 저점은 잡아준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더 나올 만한 악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호재가 나와도 밀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쪽에 물려있는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면 올라갈 때 팔자라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매도보다는 그냥 유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라인대에서 쭉 끌려 내려온 부분, 아래쪽 지지 라인은 얼마요? 20만원. 그렇다면 지금 21만 3천원이기 때문에 뭐 지가 변해봤자 한 5% 정도의 변동성 아닙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일단 홀딩하는 게 유리합니다. 더 유리한 포인트니까 매도보다는 더 들고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20만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를 약간 고민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매수가 애매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저항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61선 저항도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해도 그다지 썩 좋은 흐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쪽 라인대로 한 10% 정도의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단기 수익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20만원에 근접하는 자리, 즉 21만원 아래쪽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게 되면 단기적 대응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네, 여기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단기 접근을 위해서 주식을 매수할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접근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저항이 많은 종목들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은 홀딩 전략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 한번 알아볼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것도 게임주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번 진행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 3월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급 정보를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거의 네, 10배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NFT, 뭐 이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이쪽에서 뭐 초기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대장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얘가 대장이고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미르4, 미르4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글로벌 동시 접속자가 13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익의 그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요 130만 명이지만 이 중에 전부 다 결제 안 한다 하더라도 뭐 60만 명만 결제해도 절반만 결제하더라도 이거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게임주의 상승을 이끌어낸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변수는 좀 있습니다만 21선 데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를 통해서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전략이 맞고요. 대신에 5일과 21선이 데드크로스로 전환이 된다라면 61선 이격 굉장히 크죠. 10만원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실 거나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선과 21선 데드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더 가져가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다음번 지지라인 대가 지금 14만원입니다. 여기까지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약간의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만 보고 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퍼 같은 경우가 224배예요. 물론 기대감과 성장성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까지 홀딩한다. 그 전략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냐 안 잡았냐 여기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1%대 상승입니다. 뭐 1% 가지고 성에도 안 차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하락하지 않게 되면 주가는 바닥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저점에 다다르진 않았어요. 6만원대 초반이 저점이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이 최하단까지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뭐 6만 5천원대 이상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6만원대까지 찍었었던 68,300원이었죠. 여기까지 찍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요 정도 시점에서 저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 좋고요. 성장성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배당도 줄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왜 뭐 안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서서히 매수를 좀 해줘야 되겠죠. 배당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저가에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나왔다 생각된다면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충분한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확보 시점이 어디냐죠. 자,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면 주가의 변동성은 옆으로 더 기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어가면서 이평선 끄집어 내리고요. 사람들 지치게 해서 물량을 털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두 차례에 대한 공매도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물량을 뺏겼겠지만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물량까지 다 뺏어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내가 그냥 뭐 어차피 내 건데 니들이 왜 나가라고 하느냐 그리고 버텨버려요. 그냥 기둥뿌리 붙잡고 버티시면 지들도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끌고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뺏기지 않게끔 빚내서 투자하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으로 사서 내 돈 내산 내가 사가지고 일단은 내 돈으로 내가 산 주식이라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주식 수만 줄어들지 않으면 되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량 정도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대신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바닥을 잡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지 지금 바닥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찔러보고요. 상황이 좋아질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 전략 그 다음에 신규 접근도 괜찮으나 소량만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뜨거운 감자로 또 볼 수 있겠네요. 에디슨 EV라는 종목이죠. 이 에디슨 EV는 21%나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무지막지하게 상승했고요. 이게 세미시스코라는 기업이었더라고요. 제가 이 기업, 에디슨 EV가 뭐지? 한참 고민했는데, 이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 이것 봐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지금 보면은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업이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무상증자가 일단 첫 번째 있었을 거죠. 주당 3주를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3주 정도, 그냥 1대3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주가 할인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싸 보이잖아요. 싸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호재로 되는 부분이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쌍용차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이 됐는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라면 주가가 팔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그 수요 넘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면 이거는 거의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통해서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차익 실현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뭐 여기서 다시 반등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금요일날 나온 이 거래량과 이 장대 음봉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한가에서부터 밀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50%란 말이에요. 82,000원에서 지금 49,000원까지 떨어진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어떤 물량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신규 조건 들어가지 않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펄 어비스, 셀트리온, 위메이드, 삼성전자, 에디슨 EV까지 말씀드렸고요.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서 반영됐더라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한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은 아침에 무료방송 있죠? 내일 아침 무료방송에 또 많이들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